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본격적으로 내일이면 출마 선언을 합니다. 다음 달 23일입니다.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도 쏠리고 있고 민주당까지 한동훈은 안 된다, 한동훈은 된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선 패배를 완전히 씻고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가, 또 외연 확장을 해야 합니다.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원희룡, 나경원, 또 한동훈, 윤상현, 내일 이제 윤상현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내일 오후에 줄줄이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게 4파전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2파전으로 봅니다. 한동훈, 원희룡 2파전으로 봅니다. 먼저 윤상현 5선이라고 하는 인천에서 5선을 해낸 윤상현은 2번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 전국적인 선거는 윤상현은 아직은 멀었다. 단 하나입니다. 윤상현은 그동안 계속해서 영남을 비난을 했습니다. 영남을 비판하고 수도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남을 아예 깔아뭉개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입니다. 그 다음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에 대해서 이번은 20%가 민심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당원들의 지지가 나경원은 높았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대구 경북을 찾아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서 자신의 지지를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합니까? 홍준표 또 말 바꿀 텐데요. 그냥 덕담한 것이겠죠. 예, 그럴 것이고요. 나경원은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에서 이점이 있든지 아니면 이 문희조 심판, 대야당에 정말 확실한 나경원의 입장이 있든지 어느 쪽 정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지율도 그다지 높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철규와 이런 배신이다 아니다 티격태격 하다가 제2의 연판장이다 또 이러는데 제2의 연판장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한동훈이 있어서 이게 무슨 친윤 일부입니다. 친윤 일부가 나경원으로 갔다가 이철규에게 놀아난 꼴입니다. 나경원은. 이렇게 스텝이 꼬여서 나경원은 상당히 이 선거운동 하기도 힘들어질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각 캠프에서 모두 원희룡까지 이 기자들에게 모두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모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나경원은 스텝이 꼬여버렸다. 지금 친윤을 공격한다라고 해서 지금 친윤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당협위원장 모두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한동훈을 지금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원희룡으로 옮겨야 하느냐, 나경원에서 옮겨야 하느냐, 지금 막 흩어져 있고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은 스텝이 꼬여버렸다. 결국은 나경원 지지율이 원희룡으로 모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 대결이 되었다. 가장 이번 전당대회에 이 흥행에도 도움이 됐고 가장 놀라운 것이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원희룡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도 갑자기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원희룡은 만났다. 나경원, 윤상현 모두 이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는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세론은 맞습니다. 지지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희룡 대세론이다라고 하는데 원희룡은 대세론 아닙니다. 아직 원희룡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나경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세론이라는 이야기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굳이 대세도 아닌데 대세라고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한동훈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한 한동훈은 이번 전당대회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세로는 맞는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희룡 지금 일부 친윤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이후로 출마를 결정했다라는 것만으로 전당대회 이거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원희룡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나경원, 윤상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사이가 틀어졌다, 갈등이다, 이 관리를 하지 못한 것 총선 이후에 한동훈의 순진함, 순수함 이렇게 봅니다. 좀 어리석은 짓이었죠. 아마 지금부터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원희룡이 무슨 뭐 국토부 장관을 하고 뭘 했다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이는 그런 원희룡은 원희룡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원희룡이 아니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대선, 대통령 선거 경선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3명이 다 나온 겁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그중에 나경원은 지금 스텝이 좀 꼬여버렸고 한동훈, 원희룡이 대결이 펼쳐질 것인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경선, 외연 확장,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여권의 단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짚을 것은 정확하게 짚어둬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뭐만 움직이는 원희룡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원희룡은.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송진TV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윤 대통령과 함께 검사 생활을 했지만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뭐 꼬봉이 아닙니다.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철학들이 다 있고 또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원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의 출마를 재촉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희룡이 한동훈이 있고 나경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출마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윤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뭐 한동훈과 통화를 10초를 했다. 윤 대통령이 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 전당대회에. 뭐 다 일리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한동훈과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또 이번에 많이 나와서 한동훈으로 쏠리는 이 부분을 좀 극복해서 전체가 경쟁이 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윤심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의 출마를 재촉했다라고 해서 윤심이 원희룡, 100% 원희룡이다.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선 전과 총선 이후를 이 분리해서 이 달라진 환경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대단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친윤도 과거의 친윤이 아닙니다. 다 쪼개져 있습니다. 이철규가 친윤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당정 화합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이대로만 될 수 있다면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누구나 여기에 모두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맞춰서 가면 가장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이 행보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또 지지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해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원희룡 좋고 한동훈 지켜보는 것이고 뭐 나경원은 뭐 이제 그렇습니다. 당정 화합입니다. 앞으로의 당정 화합은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당정 화합은 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가 됐다.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결을 한다. 재표결을 한다. 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108명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대로 가자. 그대로 가지겠습니까? 그렇게 안 갑니다, 이제는. 2년 전과 다릅니다. 총선 전과 다릅니다. 총선 전에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 3%이던 지지율, 김기현을 과반을 넘기는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거기에는 장제원도 있었고 윤심이라고 하는 그때는 일사불란한 원팀, 말 그대로 원팀입니다.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쳐내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8명을 하나로 뭉쳐낼 수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제는 다양해져야 된다. 폭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잘 알고 있죠. 원희룡은 그러면 이걸 왜 받아들였느냐? 친윤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면 원희룡으로서는 이 판에서, 이 전당대회에서 기다리느니 이 세력을 얻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원희룡은 판단할 수 있죠. 한동훈, 원희룡, 그러니까 유력한 정권 재창출의 주인공들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무너진다면 뭐 거의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면 민주당은 거의 괴멸 수준이 될 겁니다. 한동훈, 원희룡의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판에서 원희룡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입맛대로 움직이느냐, 그런 원희룡이었다면 이 정도 정치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윤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그런 한동훈이었다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을 뿐더러 그런 검사였다면 또 그런 한동훈이라면 이런 지지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원희룡이 당권을 누군가는 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권은,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주류가 되고 잡지 못하는 쪽이 비주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이 주류가 되고 원희룡이 이제 비주류가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노리는 부분, 윤 대통령이 노린다라고 하면 계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길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 성공, 여기에 국민의힘, 이 유력한 주자들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항마, 비주류 세력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앞으로의 국민의힘 원팀, 정말 단결은 이게 당대표가 지시한다라고 해서 108명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다라고 해서 108명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류, 비주류가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당정관계 조화를 이루면서 화합과 긴장, 그러는 가운데 이게 원팀으로 단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해졌죠. 또 예민해졌습니다. 이것까지를 모두 계산한 것입니다.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은 비주류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서로 화합과 견제를 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의 견제, 또 당과 정의 화합과 견제, 이걸 전체적으로 당정 화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윤 대통령이 모두 계산하고 이렇게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읽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희룡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이 소위 반한동훈 이 세력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7월 초까지는 제대로 된 이 승부가 되겠다, 이런 것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다, 찐윤이다라고 해도 그렇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희룡은 원희룡의 정치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또 그게 지금의 원희룡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 방송을 원희룡이 듣고 있다면 아마 본인도 인정을 할 겁니다.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은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풀지 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것은 메시지 능력이고 공감 능력입니다. 이 안에 모든 정치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력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아마 조직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제 정말 많이 훈련됐고 많이 고민하고 수준이 굉장히 정치인들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뭐 소은재TV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한동훈이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지금의 갈등 형태로는 한동훈 위험합니다. 원희룡이 치고 들어올 겁니다. 원희룡이 지금 원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아픈 곳을 때리고 있는 것이죠. 나경원이 지금 원희룡을 공격해도 원희룡 나경원과는 지금 대립각도 세우지 않습니다. 주 전선은 한동훈 원희룡이라고 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한동훈 원희룡이 어느 쪽이 당권을 잡고 어느 쪽이 그 비판 세력이 되느냐. 이 조화,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당정 화합을 만들어낼 것이다. 외연 확장을 이루어낼 것이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 성공을 이어서 그대로 정권 재창출을 하는,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를 딛고 정권 재창출을 해내는, 이게 이제 주류와 비주류의 이 정치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원희룡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원희룡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전히 원팀,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서로 정반대되는 국면에서 그 시도가 계속 일어나야,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때문에 한동훈도 그냥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만 해서는 이제 망하는 길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구도를 짜놓았다. 이게 윤 대통령이, 이까지가 윤 대통령의 이제 생각이고 구도였습니다. 이 이상은 한동훈, 원희룡이 할 일입니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에게 다가가야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지지율을 유지할 것이고, 원희룡은 윤 대통령의 마음에는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전체 당심으로 또 가야 원희룡은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아마 7월 초쯤 해서는 판가름이 날 걸로 보입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겠느냐? 결선 투표까지 가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기겠느냐?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한동훈이냐 반한동훈이냐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지 않거든요. 한동훈도 뭘 잘하면 지지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잘못하면 철회다. 원희룡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가장 압도적인 지지,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심 20%가 있기는 하지만 당신 80%, 당원들의 손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심은 윤 대통령입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은 다른 메시지는 더 이상 내지 않을 겁니다. 또 사실상 메시지 낸 것이 없습니다. 전부 간접적으로 원희룡 출마시킨 것 뿐입니다. 한동훈, 원희룡 아름다운 경선 해보라는 겁니다. 한쪽이 주류가 되고 한쪽이 비주류가 될 것입니다. 그 모두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게 되는 요인들이 될 겁니다. 당정화합. 지난 2년처럼 일방적인 지시로 당정화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원팀으로 끌어넣어야 하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해졌다. 누가 그 적임자냐? 그 승부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